네, 안녕하세요. 제가 현금을 지원해주고 책하고 여러 그림으로 받아왔는데 그림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 가야 될 곳이 정해졌고 이 북한 그림이 하나 남았는데요. 50호 제 추측으로는 해금강 쪽 우리가 갈 수 없는 어, 동해안의 그 철책선에서 전망대에서 올라가 보면은 해금강 쪽이 보이거든요. 그쪽이 아닐까 그냥 추측을 하는 거고, 이 그림의 제목은 립석, 서 있는 바위란 뜻이죠. 립석이고 2006년에 북한 화가 최춘식 씨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아는 형이, 상산고에서 교사하고 있는 아는 형이 북한 그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50만 원에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형한테 며칠 내로 연락이 안 온다면은 그냥 유튜브 구독자한테 팔 건데, 그 형은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만약에 집이 멀면 제가 또 기름값 택배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액자해서 배달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55만, 가까우면 55만, 조금 거리가 있으면 60만 정도에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이제 자기 집에 북한이 고향인 뭐 어르신이 계시다거나, 또는 뭐 탈북자 세터민 중에서 아주 친한 분이 있다거나, 그럼 그분한테 이렇게 선물용으로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한때, 지금도 아마 그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화가들의 그림이 지금 투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700, 800에 팔려요. 저는 이제 55만 원, 60만 원에 파는 거고, 이게 왜 북한 작가들 그림이 투기 대상이 됐냐면, 통일이 갑자기 이렇게 최근에 좋아졌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한국 작가는 중국 작가에 비해서 약 100분의 1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고요. 중국 작가가 그 팔리는 가격에 비해서. 북한 작가는 또다시 한국 작가의 10분의 1 정도로 저평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작가의 1000분의 1로 저평가가 돼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 조선화가. 이제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남북한 교류가 되면서 북한 그림들이 뭐 어디를 통해서든지 아무튼 제주도라든가 한국 화랑으로 많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7, 800만 원 하나 봐요. 그래서 북한 그림을 아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싶은 분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드릴 겁니다. 액자까지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제가 준 현찰, 거기에 준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미치고 파는 걸 좋아하지 이 그림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림을 팔 때는 제 그림도 그렇고 남의 그림도 그렇고 2배 이상 보장할 수 없다면 팔지 않습니다, 여기서. 네.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박소연 대표 안락사 관련해서 박소연 대표의, 이게 정말 최종 기사일 바라고, 저번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박소연 대표는 착하긴 한데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고, 대응하는 것도 되게 이제 뭐랄까,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소연 대표의 최대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모금 운동을 할 때 안락사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대신 해줘야 될 말을 본인 입으로 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를 비난함과 동시에 개 도살 금지를 외쳐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개한테는 굉장히 착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았다라는 거거든요. 안락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짓말로.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의사도 쓰지 않는 고가의 마취제를 써서,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킬 때 이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약을 써서 죽였다, 죽였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구조동물의 80%는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냈다. 20%를 고통 없이 보냈다. 그리고 사죄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락사 안 시킨다라는 걸 이슈로 해서 모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직이 버거웠던 사람이다 하면서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공동대표를 하던가 물론 자기가 뭐 이선으로 물러나던가 해야지. 참 이 양반 좀 이게 대책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하네. 대한민국에는 안락사마저 사치인 동물들이 너무 많다. 곧 죽어갈 동물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좋게 해석해보자면.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들이 합의해서 안락사를 해왔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안락사를 했다라면은 빨리 먼저 발표를 해야죠. 더 이상 장소도 좁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안락사를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전체 후원자들한테 알리고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죠. 그걸 안 한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또 하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첫 번째 정상회담이랑 상황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트럼프가 비둘기파가 되고 트럼프를 뺀 다른 미국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미국의 국민들이 매파가 된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많이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재선 2020년 그 재선을 노리는 것이고 자기가 좀 양보를 해야 이게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돌변할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여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이제 미북 간의 그 협상들이 알맹이가 없고 스위스 치즈보다 구멍이 많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낙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늘 그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잘 안 다뤄요. 제가 신문 비전에서 지겨울 테니까. 그러나 늘 뉴스에서 나오지만 그 어느 기자도 앵커도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제가 다룹니다. 예. 자, 제가 손혜원 그 목포인가요? 거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이제 하도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가서 만났는데 바른미래당 익산 위원장이고 을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형이 한 명 있어요. 익산에. 그래서 이제 그 형은 저한테 정치적인 그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저를 불러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민주당으로 갈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절대 가지 말고 바른미래당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시의원 후보에서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로까지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제 말을 아무튼 제 말을 참고를 해서. 자, 근데 저한테 뭘 물어봤냐? 손혜원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술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뭐냐? 제가 익산시 여성가족인가 그쪽 과장이랑 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만나서. 익산시 인구 대책은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그 이주민들, 그다음에 이주민 노동자들을 익산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자면은 익산 KTX 근처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현재 그 시장에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여서 파티를 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파티가 있어서 익산시에서 이제 KTX 건너편 구시가지예요. 거기가 지금 아주 텅텅 비어 있어요. 구시가지를 이제 임대를 해서 그분들이 짐을 놓고 편하게 짐을 놓고 시장을 보고 즐기다가 익산에서 즐기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건물주들이 임대를 하면은 이제 익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요. 그러면 좋아지잖아요. 인테리어 아웃테리어를 해요. 그러면 그 같은 조건에 그 임대를 연장해주면 좋은데 임대료를 확 올리거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돈이니까 이제 시 돈이니까 그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터무니없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익산시에서는. 그래서 다시 재임대를 못 한대요. 그곳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몇 배씩.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 임대료는 안 되겠다. 그러고서 KTX 근처에 구시가지의 그 건물을 사서 다문화 축제를 위한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터무니없이 건물값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집단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특히 그 구시가지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분명히 목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일 거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불러요. 살려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뜻이 있는, 시에서 뜻이 있다거나 또는 저는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투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처럼 정말 20배, 100배가 뛰어오를 수 있어요. 그 건물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전통 거리로 이렇게 개발되고 했을 때, 그 돈이 투입됐을 때. 그러나 만약에 그 구시가지가 그렇게 개발될 것이라고 알려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왜? 10배 높게 불러버리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전통 문화의 거리를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최대한 피하면서 타지인들이 관광할 수 있도록 그 시설도 좋게 만들면서 하는 그 약간 문화적인 단지, 구시가로서의 문화적인 단지를 만드는 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몰래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포시는 그런 계획 없어요. 우리 군산시, 익산시는 그런 계획 없어요. 그냥 내가 나중에 가격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 버리니까 부르는 게. 그래서 절대 어떤 계획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그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을 그 인구를 유입하는데 왜 실패했느냐? 그 의도가 들통나 버린 거예요. 구시가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살려고 하면은 가격을 높게 불러버리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 건물주들이 부르는 만큼의 돈이 없어요. 익산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방향성은 분명히 알거든요. 저도 익산에 오자마자 4년 만에 파악한 거예요. 익산의 인구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주면서 끌어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요, 익산에 사는 공무원들도 전주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지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익산의 그 전반적인 인프라가 한국인의 눈높이를 맞추질 못해요. 그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공기가 또 특히 안 좋아. 익산이 아주 맞출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눈높이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야만 인구가 이미 30만 밑으로 떨어졌고 작년 재작년 통계가 매년 5천 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가.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곳은 KTX 근처 구시가지인데 이미 이게 노출돼 버린 겁니다. 이 작전이, 이 계획이. 그래서 정상가에 몇 배씩 불러버리는 거예요. 시가 돈이 없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을 손혜원 의원도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정말 그 목포 구시가지를 전통 문화의 거리로 만들면서 목포 시민들이 수익이 올라갈 수 있도록 외국이 아니라 타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 만약에 있었어. 그럼 몰래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그걸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계전투 무슨 얘기냐? 건물주들을 따로 만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각자 만나게 해서 사모아야 돼요. 몰래 쉬쉬하면서. 안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만난 그 바른미래당 그 형은 당연히 손혜원 의원을 의심하겠죠. 의심하겠죠. 아니야, 이거 부동산 투기일 거야 라고 의심을 하겠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의심을 했다라면 지금 그걸 터뜨릴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산 부동산 중에서 단 하나라도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서 판 그 시점에 공격을 했어야 된다. 너무 빨리 공격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공격 들어오네? 정말 나쁜 의도였다고 칩시다.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였다고 칩시다. 공격 들어오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굉장히 목표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공익적인 방향으로 지금부터 나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공격이 들어와?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심증만으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의심을 한다고 쳤을 때.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SBS 고소하겠다. 명예 회복하고 의혹 풀고 오겠다. 그러면서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시가지의 그 주택들을, 건물들을 산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의도로 봐요. 왜냐면은 굉장히 곳곳 구시가지에서 일어났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제대로 된 가급적 자기 이제 사재도 털어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가 돈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물주들이 가격을 올려버린다고요. 시에서 산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개인적으로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처럼 사야만이 성공을 한다고요. 그 공익적인 사업이. 이 정도만 알아들었을 거라고 보시고요. 앞으로 아주 재밌게 갈 것이고, 제가 그랬어요. 그 형한테 바른미래당에 반드시 전달을 해라. 앞으로 더 이상 손혜원 의원을 공격하지 마라. 공격하는 만큼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거는 손혜원 의원의 그 구시가지 건물을 사는 것은, 자, 좋은 의도로 보자면 이거랑 같아요. 자, 옥천의 안터마을이라는 데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지역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재를 털어서 그 땅을 사는 사람들 많고요. 저도 나중에 이제 그 백조의 호수 그 경지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저는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 수십 명, 수천 명 공동명의로 그 수십 명, 수천 명의 도장을 다 받지 않으면 그 땅을 절대 매매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땅을 사는 운동도 저도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환경 국민신탁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톤마을 주민들도 돈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핵심 서식지를 아예 땅을 다 산 거죠. 그 누구도 여기서 부동산 거래를 이제 못하는 게끔 만드는 거죠. 반딧불이를 위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옥천 안터마을에서 이런 어떤 생태 환경을 위한 생태 환경 복지, 이 반딧불이한테, 개똥벌레한테도 복지이지만 우리 인간들한테도 복지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손혜원 의원도 바로 그런 생각으로 건물을 사모았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51% 또는 60% 정도 봅니다. 부동산 투기를 더 낮게 봅니다. 저는 확률을. 이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델레예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다음에 할까요? 그냥 다음에 할게요.